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이제 다음 조각, 46번 조각입니다. 자, 여러분, 46번, 47번, 48번은 소득 금액 계산 특례 3개를 볼 거예요. 첫 번째는 보시다시피 결손금 공제에 관한 내용이고요. 조각 47번 같은 경우는 공동사업이고, 조각 48번은 소득 금액 계산 특례 3번으로서 부당이익 계산의 부인, 이렇게 세 주제인데, 그리고 마지막 주제는 가산세거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 소주제, 자녀주제, 조각 중에서도 우리가 앞에 이배사 근영기 이제 다 했잖아요, 그죠? 이배사 근영기는 하나하나 굵직굵직하게 그 안에서 뭔가 그 크게 공부하고 안에서 조각들을 찾아가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여기는 시험에 뭐 소득 자체로 아니라 소득 하나 독립된 소득은 아니지만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특례 3개랑 가산세니까 자녀 주제로서 요거는 짧게 우리 보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여기서 많이 나와요. 일단 결손금 공제 보면 5문제잖아요, 그죠? 함께 보시죠. 나오는 주제다. 독립된 소득은 아니지만 의외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주제다. 옳지 않은 것은 결손금 소급 공제에 관해서 물어보네요. 1번 소득세법상 결손금 소급 공제는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하나며 신청해야 한다. 맞습니다. 자, 일단 밑에 결손금액 공제. 결손금액 공제라고 해서 결손금이란 뭐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죠. 필요 경비가 총수익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말한다라고 하고, 자, 우리가 부동산 임대업이 아닌 일반적인 사업소득의 결손금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먼저 부동산 임대업의 소득 금액에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을 말한다 라는 거 한번 읽어보세요. 순서, 공제하는 순서는 근로, 연금, 기타, 이자, 배당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공제 후 남은 결손금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시키고요. 일반 부동산 임대업의 결손금은 다른 소득 금액에서 공제하지 않아요.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시킵니다.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결손금은 근, 연, 기, 이, 배 순서대로 공제한다. 역시 남은 결손금은 다음으로 이월시킨다 라는 거고, 내용 정리를 짧게 한번 볼게요. 자, 방금은 그 해에 생긴 결손금을 말했어요. 지금 그리고 그 해에 다 소화를 못하면 미룬다고 했죠. 2월 시킨다고 했죠. 그게 바로 2월 결손금의 공제입니다. 2월 결손금은 10년 이내,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5년 이내로 2월 시켜서 미래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빨간색으로 색칠했죠. 아까 앞 페이지에서는 그 해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한 이야기였고, 여기는 2월, 과거에서 2월 시켜서 지금 넘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에서 넘어온 결손금은 일단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근, 연, 기, 이, 배 순서대로 공제한다. 일단 사업소득 안에서 소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넘어서면 그때는 근, 연, 기, 이, 배로 공제한다는 거예요. 일반 부동산 임대업은 2월 한다. 그러면 일반 부동산 임대업의 2월 결손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부동산 임대업의 소득 금액에서만 공제할 수 있어요. 다른 소득에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사실 핵심이에요. 주거용 임대업에 대해서는 좀 봐주겠다는 거야. 일반 부동산 임대업하고 다르게 주거용 같은 경우는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거는 근, 연, 기, 이, 배로 순서대로 공제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야. 밑에 내용들 한번 볼게요.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2월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일단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런 표현들 위주로 합시다. 자, 해당 밑에 있는 내용도 읽어보세요. 우리 필요할 때는 찾아서 또 볼 겁니다. 필요한 만큼. 지금 결손금의 소급공제. 소급공제는 여러분, 지금 결손금이 발생했어. 올해. 근데 작년에 이득이 났었던 거야. 그럼 올해 발생한 올해 발생한 결손금을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과거에 냈던 거에서 공제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예요. 결손금의 소급공제는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해줘요. 그죠?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중소기업의 사업소득금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2월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소급공제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이 무슨 소리예요? 일단 그 해에 해결하려고 했어. 근데 그 해에 공제하고도 남아. 그거를 중소기업이라면 과거로 돌아가서 직전 과세기간 딱 1년만 작년 과세기간에 냈던 세금에서 공제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작년에 이미 세금을 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결과적으로 환급해 주세요라고 환급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1번이라는 거예요. 환급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다 읽어보세요. 환급 규정은 결손금이 발생한 기간과 그 직전 과세 기간의 확정 시효까지 각각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급세액의 추징, 환급해 줬는데 소득세를 환급하고 나서 계산해 봤더니 2월 결손금이 감소했대. 그럼 어떻게 돼? 야, 너 이만큼 2월 결손금 없었는데 실제로는 줄어들었잖아. 그러면 추징해야 돼요. 징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이론 정리 부분은 많아요. 이것도. 그래서 이론 정리를 다 하나 2월 결손금에 대한 모든 케이스, 결손금 그리고 소급공제에 대한 모든 거에 다 하려고 하면 힘들기 때문에 기출 위주로만 정리하려고 하세요. 환급 후 직전 과표 변동으로 인한 추가 환급이나 추징,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 등에 변경됐다면 즉시 당초 환급세액을 재결정해서 환급해야 돼요. 그리고 징수해야 돼요. 징수하는 때는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서 징수해야 된다는 말이야. 요거 문제를 통해서 볼게요. 물음을 풀면서. 소급공제는 중소기업만 되죠? 신청해야 되죠? 그냥 알아서 나라에서 주는 거 아니야? 작년에 냈었는데요. 올해 손해가 생겨서 작년 거 환급받고 싶어요. 라고 신청해야 된다고. 그리고 소급공제 기간은 딱 작년 직전에만 하네요. 과거 다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작년에 냈던 거에 한해서만 되고 사업장 단위로 환급세액을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4번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받은 이후 소급공제 대상 결손금이 감소한 경우 추징해야지. 너 너무 많이 환급 받아갔어. 추징. 그리고 5번 직전 과표가 변동해서 세액이 증가했다면 추가적으로 환급도 가능하다는 거지. 맞는 표현입니다. 3번이 틀렸는데 3번을 볼게요. 3번 찾아가서 보세요. 공부할 때는 실제로 이렇게 복이랑 뒤에 풀이랑 이렇게 넘버를 찾아가세요. 보라색 넘버링 된 부분을. 4번, 5번, 1번에 대한 풀이는 다 여기 있죠. 아까 봤던 거고 3번 여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석지고 어려운 게 맞아요.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비교,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차이점이야 이게 여러분. 그죠? 일단 소급공제 단위가 법인은 법인별이고 개인은 사업장별. 요게 2번이었어. 2번에 표현되어 있었죠. 사업장별이다. 개인 전체로 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환급 결정한다라는 거였고 소급공제 시에 지금 이게 나온 거거든. 여기 마지막 환급 취소 시 이자 상당액을 적용 이자율, 이자 상당액에 적용할 이자율. 법인세법, 파란색은 법인세법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0.022%예요. 다만 납세자가 법인세액을 과다하게 환급받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국세 환급 가산금 이자율로 한다. 요렇게 되어 있어. 하지만 소득세에는 그냥 하루에 0.022%로 한다. 이거밖에 없어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불구하고 무조건 0.022%라는 거야. 그러니까 3번에 대한 표현이 3번 표현 있죠 이거. 환급 취소 시 이자율은 0.02%이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국세 환급 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한다. 이거는 법인세 소급공제에 해당하는 표현이라고요. 어렵죠 여러분? 어려워. 그래서 기출까지만 보자는 거예요. 소득세는 이런 거 없어. 소득세는 무조건 0.022%라고요. 됐죠? 깊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깊게 들어갔다가 다시 물 밖으로 못 나오는 수가 있어 이거. 알았죠? 기출됐던 것까지만 해도 충분하니까 봅시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2월 결손금은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로부터 15년, 아까 2020년 1월 1일 이후에는 15년, 그 전까지 10년이라고 했었죠. 이내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2월 결손금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맞다. 순서대로 한다는 거예요. 2번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부동산 임대업 결손금과 다르게 일반적인 부동산 임대업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못 빼. 자기 거에서만 뺄 수 있어. 그런데 주거용 건물 임대업 결손금은 조금 혜택을 줘서 근, 연, 기, 이, 배 순서대로 공제할 수 있게 해준다. 맞아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된 금액 범위 내에서 결손금 공제 방법에 의해 각 공동사업자의 다른 종합소득과 통산한다. 맞아요. 이것도 받아들입시다. 맞아요. 결손금의 2월 결손금을 공제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2월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뭐부터 한다? 그 해에 발생한 그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먼저 다른 소득 금액에서 공제한다. 그러고서 여유가 있으면 2월 결손금을 공제한다. 라는 거. 4번. 해당 과세기간 결소득 금액에 대해 추계 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결손금 혹은 2월 결손금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X. 뒤에 보세요. 4번. 여러분 이런 식으로 풀이 한번 아까 봤던 거 다시 보고 싶은 분은 찾아보시고요. 우리는 지금 4번만 풀이 확인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나왔던 거야. 이런 것도 다 10년, 15년 이런 것들은 다 확인했던 거예요. 요것도 뭐부터 하는지도 확인했던 거고 4번만 확인하면 돼요. 4번. 여기 있다. 요것도 사실 아까 봤던 건데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 금액에 대해 장부 신고하지 않고 추정해서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혹은 추계 조사 결정을 받는 경우는 2월 결손금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맞는데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증빙이 멸실돼서 추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 결론이 이렇게 돼요. 추계 시에도 2월 결손금은 추계 시에 2월 결손금은 공제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은 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됐죠? 누구나 까다롭게 느낍니다. 여러분 지금 들으시는 부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게 누가 봐도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기는 헷갈리는 부분이고 추계 신고 시에는 뭐다? 다시 한번 확실히 헷갈리니까 정리하고 올게요. 추계 신고 시에 빨간색 부분 추계 신고 시에 2월 결손금은 공제할 수 없는 게 맞다고요. 근데 당해 발생한 결손금은 공제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4번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추계 신고 시에 결손금, 2월 결손금 다 적용하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틀린 거라고요. 결손금은 오케이. 2월 결손금은 안 되니까요. 됐죠? 기출되었던 까지만 하셔야 돼. 깊이 잠수하셨다가 못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옳지 않은 것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로 멸실된 경우 2월 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 아니라고 우리 방금 봤던 거예요. 또 있을 거예요. 1번 2월 결손금은 4번 잠깐만요. 1번 이거죠. 여기야. 2월 결손 추계할 때는 2월 결손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에 의해서 추계를 하는 경우에는 2월 결손금 된다는 거야. 공제해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봐봐. 여기 천재지변이라도 추계 신고 시에 2월 결손 공제 안 해준다고 하면 틀렸죠. 2월 결손금은 기본적으로 추계 시에 안 해준다는 표현이 맞지만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추계를 하는 경우에는 2월 결손금 공제해준다. 이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게 1번이 틀린 거라고요. 정리한 거를 차분히 읽어보세요. 종합과세되는 이자 배당 소득 중에서 기본 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해서 즉 기본 누진세율 구간을 말합니다.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금과 2월 결손금 공제 여부 및 공제 금액을 선택할 수 있다 라는 거야.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 못 받습니다. 이거 여기 정리야. 금융소득에서 기억나시는 분도 있겠지만 과세할 때 원천징수 세율 적용분이 있고 기본 세율, 기본 누진세율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소득세 기본 누진세율 적용하는 분 이렇게 나뉘어서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받는 분은 여기서 결손금 공제 못 받아요.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분에 대해서만 결손을 할지, 결손금을 공제할지, 금액은 얼마를 할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요것도 암기하셔야 돼. 오케이. 3번은 반복되죠.
아무리 어려운 주제더라도 반복되는 문장은 나와요. 그거 위주로 최소한 그건 정리하셔야 돼.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2월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뭐부터 한다고? 2월 결손금부터 공제한다. 틀렸습니다. 단기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먼저 공제한다. 이런 것까지는 우리 할 수 있다고. 4번. 자산 수증 이익 또는 채무 면제 이익으로 충당된 2월 결손금은 소득 금액에서 공제한 2월 결손금에서 제외한다. 이건 맞아요. 이미 충당했으니까 말하는. 이미 충당됐으니까. 또 공제할 수 없는 거지. 자산 수증 이익 또는 채무 면제 이익이 충당됐다는 거는 그걸로 소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 금액에서 공제 또 할 수는 없다. 이 표현이야 이게. 됐죠? 법인세법에서도 똑같이 적용합니다. 이거. 자산 수증 이익, 채무 면제 이익으로 충당했으면 법인세법 각사소 마지막에 이비소 뺄 때 그 소득 이비소 2월 결손금 거기서는 못 뺀다는 거예요. 위쪽에서 자산 수증 이익으로 입금 불산입했거든. 그걸로 소멸됐으니까 밑에 단계에서 각사소 밑에서는 또 빼줄 수는 없는 거예요. 똑같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거 4번. 자,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일반적인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2월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는 공제할 수 없다. 아까 말했던 거잖아. 이것도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알았죠? 반복되는 것까지만 하셔도 훌륭합니다, 여러분. 다 나왔던 내용 정리됐으니까 필요하신 부분 또 찾아보시면 되고요. 244번 옳지 않은 것은 반복돼요. 결손금과 2월 결손금이 동시에 존재할 경우 뭐부터 한다? 2월 결손금부터 공제한다? B. 단기에 발생한 단기 결손금부터 공제합니다. 반복돼요. 주거용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다르게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혜택이다. 주거용 건물에 대한,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 대한 혜택이다. 요렇게. 또 나온다. 해당 연도의 소득 금액에 대해 추계하는 경우에는 2월 결손금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표현으로서 맞다. 하지만 우린 뭐 알고 있다? 플러스. 다만 천재지변, 불가항력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추계하는 경우에는 2월 결손금 공제 된다. 여기까지 우린 한다. 했다. 이미. 오케이. 국세부가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2월 결손금이 확인됐더라도 2월 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맞아요. 요것도 확인합시다. 이미 지났잖아. 제척기간이 지나버렸어. 아쉽지만 제척기간이 지나버렸다면 그 제척기간 이전 2월 결손금이 나중에 확인되더라도 공제 안 해줄게. 어쩔 수 없다. 미안하다. 이렇게 감정을 씹읍시다. 감성세법, 스토리세법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자, 4번도 했던 거야. 어렵긴 하지만 반복되는 거에 한해서는 자신감을 가질 정도다 우리.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중에서 이건 나뉘어지지. 기본세율, 기본 누진세율 적용분에 대해서는 아까 뭐 공제를 할지 말지 그리고 얼마를 공제할지 선택 가능했다. 하지만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2월 결손금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 4번 정답. (245번) 옳은 것은 결손금과 2월 결손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 2월 결손금부터 공제한다. 드디어 변화구로 날라왔어. B. 틀린 거 알아. 우리는 변화구 안타 쳤다. 단기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공제한다. 2번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2월 결손금은 다른 사업소득에서 공제 가능하다 안 하다? 안다 우리. 안 하다. 주택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결손금에 대해서만 어떻게 부동산 임대업임에도 불구하고 특이하게도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게 해줄게. 주택 임대업에 대한 혜택으로서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다. 주거용 건물 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거주자의 부동산 임대 외의 다른 종합소득과 통산한다? 틀렸어. 3번 부분은 확인하시죠. 공동사업장의 결손금이 공동사업장에 분배되어 넘어오는 것은 맞아요. 이거는 맞아. 하지만 일반 부동산 임대업의 결손금이 다른 종합소득과 통산되지는 않아.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예요. 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넘어오는 건 맞아. 하지만 다른 소득과 통산되는 건 아니라고. 됐죠?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사업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라니 있다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죠. 맞죠? 공제할 수 있잖아. 주거용 건물 임대업 결손금은 혜택을 준다니까.
다른 소득에서 공개할 수 있게 해준다니까. 다른 부동산 임대업하고 다르게요. 오케이. 5번 해당 사업연도에 추계를 하는 경우에는 2월 결손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너무 땡큐다. 감사합니다. 출제자님. 반복되는 거는 저희는 할 수 있어요. 오케이. 다만 추계라고 하더라도 불가항력, 천재지변에 의한 추계라면 2월 결손금 공제 적용해준다. 이렇게 했었죠. 오케이. 다 풀었어. 여러분 이 정도 호흡으로 가는 게 최선이에요. 깊이 있게 가지 맙시다. 이 정도면 충분한 깊이까지 왔어. 우리 시험 준비한 입장에서. 됐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어요. 시간을 이 정도만 쓰는 게 최선이야.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셨다가 특례 2번 공동사업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